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 집 내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의 단점들과 이를 극복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는 저희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 나왔던 제목들입니다. 야, 살벌하죠? 지금 전원주택 사는 건 최악 자살행위. 전원주택 6개월 만에 떠나는 이유. 전원주택의 단점,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전원주택을 떠나는 진짜 이유.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모두 살아보고 폭로합니다. 와, 살벌하죠? 전원주택이 살 곳이 못 되는구나라고 판단될 정도로 살벌한 문구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왜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영상을 올리면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의 조회수가 매우 잘 나옵니다. 거의 7, 80%가 여성분들이 시청을 합니다. 이 통계를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남성보다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원주택에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단점을 많이 찾지만은, 반대로 남성분들은 전원주택의 장점의 콘텐츠를 주로 시청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원주택에 살기는 싫은데 썩 내키지 않는데 남편이 전원주택 살자고 해서, 그래? 전원주택이 어떤 곳이야? 주변에서 말로만 많이 들었는데 어떤 단점이 있을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찾게 되죠. 전원주택의 많은 단점들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합니다. 전원주택의 장점이 단점보다 10배 이상은 더 많으며 앞으로는 선진국형 고급 전원주택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전원주택의 단점들을 아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 나오는 전원주택의 단점들을 제가 20, 30군데 파악을 해본 결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었으며, 이를 크게 10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불편하다. 그렇죠. 전원주택에서 살면은 도심에서 사는 것과 다르게 매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서울에 살다 전원주택을 지어서 내려왔을 때 불편한 점이 많아서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좀 많았었습니다. 엊그제도 아내와 저녁에 산책하면서, 야, 서울 같았으면 지금 여기 와서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잔 하고 집에 들어가면 좋은데 라고 말하면서 아쉬움을 달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음식 배달이 잘 안 되고 대형마트가 멀고 병원도 멀고 야간 활동의 제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책 후 술 한잔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이해는 하시죠? 이 부분들은. 자, 두 번째, 대중교통이 없고 자차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사실 전원주택이라는 부분은 도심과 다르게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자차가 필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녀 통학 문제, 그리고 운전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녀가 없거나 운전을 다 할 줄 아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성인 수만큼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주차하기도 편하고 길도 널찍널찍하고 막히지도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 되게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 통학이나 운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1시간에 한 번, 2시간에 한 번만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편할 텐데 이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나쁘다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부분들이죠. 세 번째,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정원, 텃밭, 도로 등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여기저기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나오는 게 잡초입니다. 전원주택에 산다고 하게 되면은 주변에서 을에 잡초 때문에 힘들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힘듭니다. 자, 이 이미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하단은 집이 어떤 곳에 위치해 있나요? 뒤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산과 주택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주택이고,
오른쪽은 보강토나 그런 그 옹벽으로 해서 잘 구획이 되어 있고 도로가 있어서 깔끔한 마을이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왼쪽 하단 같은 경우에는 잡초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내 집에 있는 마당에 있는 잡초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잡초와의 전쟁은 전혀 필요가 없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 중에서 보통은 1번과 같은 집에 살 경우에 잡초가 많아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2번에 산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사진은 저희 동네 사진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오늘 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아직 그 잔디가 나오지 않아서 잔디보다 조금 빨리 나오는 풀만 잔디밭에 지금 많이 무성하게 나와 있고요. 다음 사진은 그 바로 옆집에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은 같은 잔디인데 풀이 하나도 없죠. 이 경우에는 지금 한 20, 30평 정도 잔디 마당이 돼 있고 이 경우에는 약 100평 이상의 잔디 마당이 넓은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잡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보이는 족족 가서 풀을 뽑고 하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하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이 깔끔한 정말 꿈에 그리던 잔디 마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풀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작년부터 계속 있었을 거예요. 작년 가을부터 그냥 계속 놔두고 방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풀밭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지금 지나가면서 맨날 걱정입니다. 야,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뽑을까? 제초제를 뿌릴까? 앞으로 어떻게 풀을 제거할지가 제가 호기심이 갑니다. 여러분, 잡초는 죄가 없습니다. 보여도 뽑지 않고 방치하면은 누군가에는 스트레스, 일로 느껴지고 보이는 대로 뽑아버린다면은 누군가에는 희열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희열로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실제로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마당에서 이제 하단에 풀이 있길래 이렇게 몇 개를 뽑고 있는데 아내가 오더니 아니 왜 풀을 뽑냐고 내가 뽑으려고 했는데 미리 뽑아버렸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의 취미는 잔디밭을 돌아다니면서 풀을 뽑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날씨 좋은 날, 햇볕 좋은 날 옆에서 새소리가 지저귀고 뻥 뚫린 곳에서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풀이 보였을 때 그걸 하나 쫙 조심스럽게 뽑아냅니다. 근데 중간에 뿌리가 끊겨버리게 되면 좀 그렇지만은 끊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보였을 때 그 희열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풀이 보여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뽑았는데 뿌리까지 잘 나왔을 때 그때는 정말 희열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잡초는 죄가 아니고요. 생각하기 나름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 정원 관리하는 거를 취미로 생각을 하고 즐겁게 생각 문제도 안 되겠지만은 육아에 힘들고 그다음에 출퇴근에 힘들면서 풀을 제대로 뽑지 못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쌓여서 결국은 초와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전원주택은 살 곳이 못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벌레와 해충이 많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기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물론 이제 전원주택에 살기를 하고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벌레와 해충도 어느 정도 이겨내리라 하고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시겠지만은 근데 막상 이제 평상시 보지 못했던 진해나 뭐 쥐, 하다못해 뱀도 나오니까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기겁을 하고 살기가 싫을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왼쪽의 사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글의 법칙에 정글에 갔을 때 어떤 출연자가 지금 불개미 물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거의 병원에 가고 치료받고 하는 그런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민물이 썩으면 벌레가 생긴다라는 말이 적혀 있는 곳이 이제 저수지 쪽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제일 오른쪽 부분은 이제 축사에 있는 이제 분비물이나 그런 부분들이고요. 제일 하단은 이제 바닷가입니다. 자,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벌레가 많이 생기는 곳들입니다. 밀림처럼 무거워져 있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습기가 많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수지나 개천 같은 경우에는 습하기 때문에 벌레가 많이 삽니다. 특히 모기, 그런 나방들이요. 그 다음에 이런 냄새나는 이제 그 축사의 근처에도 많이 살고 있고요. 모기가 특히 많습니다. 바닷가에도 많이 삽니다. 저도 지금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제가 다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데 가면은 모기가 많고 벌레가 많고 해충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제 도심 근처에 있는 전원주택을 사는데 오히려 서울에 살 때보다 더 모기도 없고 해충도 없고 더
살기가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기가 많고 해충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 틀려질 뿐이지 일반화시켜서 모든 전원주택은 벌레가 많다, 해충이 많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습한 곳은 벌레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습한 곳을 피해서 집을 지으시면 됩니다. 바람 잘 통하고 햇빛 잘 들고 습하지 않고 그런 곳은 나무도 잘 자라고 꽃도 잘 자라고 사람도 생활하기 좋습니다. 벌레와 해충은 별로 없고요. 자, 여러분 그 1번, 2번, 3번 사진 중에서 어느 곳에서 살면은 해충이나 벌레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곳을 선택해서 가시면 됩니다. 내일 계속됩니다.